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영수회담이 끝난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실은 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차기 총리 인선 문제를 꺼내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묻지도 않고 무슨 인선 문제를 꺼내냐며 황당해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인사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렇다면 느닷없이 왜 대통령실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선 걸까요?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짜 본심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회담 자리를 통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로 부활시킬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회동해서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대표가 여러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민심이나 현장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보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의 명분과 핑계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유는 민심과 현장 정보였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만을 맡는 민정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심을 듣겠다지만 법률수석실이 사실상 특검에 대비한 조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수석 후보군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이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요?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물음에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꼼수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해야 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감시입니다. 그거는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항상 방문하고 온갖 것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그다음에 가족들이 민정수석을 매우 불편해하세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하기 싫었겠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김건희 여사 당신께서도 싫어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인사검증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님이 그 인사 관련 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통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싫었기 때문에 다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폐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장 김건희 리스크가 2년간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쪽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수석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걸 법률수석실이라고 한 거죠.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을. 원래 민정수석실에는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네 싶고 두 번째 문제,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 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축소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법무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법률비서관을 통합한 법무수석 비서관실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나무인처럼 벌인 실정에 온 국민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시키기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작자는 오히려 자신의 통치와 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민의 뜻에 반한 권력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못한 걸까요? 결국 막장 끝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의 운명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앴던 민정수석실. 그런데 그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랍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더욱더 잘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선택하기보다 통제와 감시, 사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벌써 대통령실 일부 개편도 추진하며 배경도 이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개의 비서관을 1개로 통합하고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는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더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 소통을 위해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의 민의를 이렇게 곡해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더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며 군주로 군림하려는 통치 행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레드카드, 퇴장, 탄핵밖에는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임용이 되기 전에 사전 동의서를 전 정부에서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최상병 외압과 관련된 대통령실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할 수 있는, 즉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더욱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자료가 없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했느냐도 수사의 대상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컴퓨터 하드를 다 교체해버리는 그런 증거인멸을 한 전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도 증거인멸 여부도 매우 엄중하고 또 치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